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자, 오늘은 민물고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곤들메기 이야기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곤들메기 소개와 사육 영상을 제작했는데 저의 첫 영상 콘텐츠가 냉수성 어종 수조였죠. 이 곤들메기가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 곤들메기를 쫓아다니기 시작한 게 예전에 아르뭉님과 함께 진행한 연어가어류 프로젝트부터였었거든요. 그리고 아르뭉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물고기 동호회 매니저이고 저랑 많은 걸 같이 진행한 동료입니다. 자, 아무튼 곤들메기라는 종이 잘 알고 계시는 산천어나 무지개송어와 같이 연어가어류인데 휴전선 이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가어류는 연어부터 산천어, 내륙에 서식하고 있는 열목어 등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무지개송어나 브라운트라웃 등이 있는데 이 곤들메기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었지만 60년대 이후로 자취를 감춘 멸절된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앞에서 이 곤들메기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곤들메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국명이 곤들메기인데 북한에서는 이 곤들메기를 산천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천어랑은 다른 종을 의미하는 거죠. 즉 천지 산천어 등도 정확하게 말하면 곤들메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 국명이 홍송어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일본명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와나 혹은 아머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흔한 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곤들메기처럼 절멸된 종이고요. 그 다음에는 산천어. 이 산천어를 북한에서는 송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이 제법 있어요. 특히 곤들메기랑 홍송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절멸된 종이라서 더욱 그렇죠.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이 홍송어를 양식 대상종으로 들여옵니다.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이어나 그러니까 암어를 수입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곤들메기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 종의 이름이 혼돈의 카오스가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어류도감에 실려있는 사파도 한몫하긴 한 건데요. 아르뭉과 저는 우리나라 국가연구소에서 이 곤들메기를 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협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1년을 기다려서 몇 마리 얻기로 했는데 생존율이 낮은 난황 흡수시계에 있는 개체를 몇 마리 분양받아 왔습니다. 이때도 곤들메기인지 홍송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친어미들인데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무늬를 보니까 홍송어 같긴 하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촬영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편의상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의 치어들은 전부 곤들메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튼 이렇게 연구소에서 얻어온 곤들메기 치어들과 개인 양식장에서 구입해온 산천어들을 같이 사육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흰색으로 보이는 물고기들은 알비노 무지개송어입니다. 무지개송어인데 몸이 흰색으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종이에요. 되게 예뻐요. 성체가 되면 금붕어처럼 관상용으로 연못에서 키우기도 합니다. 혹시 이 무지개송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에 관련된 댓글 100개가 넘으면 영상 시작할게요. 자, 아무튼 곤들메기 이야기로 넘어와서 난황을 아직 흡수하지 못한 아이들부터 사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정도 업으로 취미로 물고기 키우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물고기였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한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난황은 전부 흡수를 했는데 제가 진짜 걱정을 했던 게 애들이 중충을 헤엄을 못 치고 바닥으로만 돌아다녀서 혹시 기형이 된 게 아닌가, 지느러미가 잘 발달이 된 게 아닌가 애가 타더라고요. 또 난황은 다 흡수했으니까 이제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관상어 사료에 별 관심을 안 보여서 이때 송어 관련 사료는 안 줬던 게 없어요. 양식장을 전부 뒤져서 받아가지고 다 줬었고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도 연어한테 주는 사료를 전부 구입해서 먹이고 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노란 사료가 덴마크에서 공수한 사료였었는데 천만다행히 요거는 먹더라고요. 이 영상이 그때 감동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니까 제법 잘 먹기 시작하죠. 사료를 먹기 시작하니까 또 걱정이 시작되는데 사료를 잘 먹을수록 먹이 급여 횟수는 늘어나고 애들이 골고루 잘 먹이기 위해서 사료 양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겠죠. 또 여과기를 어설프게 사용하면 다 빨려 들어갈까봐 못 쓰겠고 이때부터 저는 물갈이의 노예가 됩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물집사라고?
하루에 물갈이를 5번 이상 했는데 사료를 주고 나서 10분 뒤에는 꼭 물갈이를 했어요. 밥을 10번 주면 10번 하는 거죠. 사실은 얘들 수조가 조금 작아서 금방 하긴 했는데 문제는 온도였거든요. 이 곤들메기나 산천어는 냉수성 어종이고 처음 부화되었던 온도가 워낙에 낮아서 사육하는 데 있어서 수온 조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조도 냉각을 해줬지만 물갈이용 보충수 냉각기를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는 못하고 하여튼 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전혀 힘들거나 귀찮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 먹는 것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났죠. 밥은 먹기 시작했고 물갈이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아직도 헤엄을 물고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는 못 치더라고요. 이 곤들메기나 산천어가 계류의 여왕인데 모래무지도 아니고 바닥에만 있는 게 진짜 애가 타더라고요. 녀석들이 약간씩 자라면서 식욕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사료를 다양하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료를 먹이는 게 건강할 테니까요. 또 비타민도 적셔가지고 많이 줬었고요. 바로 가라앉는 친강성 사료하고 부상성 사료도 같이 섞어주기 시작해서 어떤 먹이를 줘도 잘 먹는 단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헤엄치는 게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사료를 주면 근처까지는 잘 쫓아오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했었지만요.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계속 사육 정보는 찾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료는 당연히 없고 외국 실험 자료를 많이 봤었는데 치어 때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 자란 애들은 자랄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 유목도 넣어주고 조금 자랐으니까 숨을 겸 여과기도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저 단지 여과기를 몇 번 빨려 들어갔었어요. 이거 어린 치어들을 키우실 때는 여과기 설치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연어거리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파마크와 몸무늬 반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점점 자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식사량도 이제 엄청나서 하루 종일 먹어요. 주면 주는 대로 계속 먹습니다. 산천어 종류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사이즈일 때 다양한 먹이를 먹여 놓으셔야 나중에 성체가 돼서도 고생을 안 하세요. 이제 또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는데 이 연어과 어류가 아가미 부전, 아가미 기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릴 때 이게 산소량을 많이 늘려주거나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아루몽이 놀러 왔다가 산천어 메인 수조에 집어 넣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키워서 보내려고 했는데 산천어와 합사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냥 넣었어요. 자, 이게 냉수성 어종 메인 수조이고 처음 넣었을 때 영상입니다. 오른쪽 편에 이게 좀 쭈글거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곤들메기가 산천어나 무지개송어보다 조금 작아서 혹시나 공격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 녀석들 넣어주고 처음 밥을 주는 모습인데 형들에게 쫄았는지 적극적으로 수면에 올라서 먹지는 않았지만 근처에 홀로는 먹이는 잘 주워 먹더라고요. 여러 번 밥을 주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죠. 물고기 합사는 밥 먹을 때 서로 싸우지 않으면 거의 90%는 성공한 겁니다. 곤들메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영상이 길어서 조금 자를까 하다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수조를 보시면 중앙 하단 밑에 바위가 이제 메인 센터인데 가장 강한 녀석들이 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곤들메기가 여기 들락달락거리면서 노는 거는 거의 수조에 적응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산천어에 비해서 확실히 몸이 좀 길쭉하고 머리도 좀 동그란 편이죠. 무늬도 좀 확실하게 다르고요. 지금은 몸이 길어서 조금 작아 보이지만 성체까지 자라면 산천어보다도 훨씬 커질 겁니다. 사실 연어과 중에서 산천어도 비교적 온순한 편이고 무지개 송어도 유순한 편인데 그 브라운 트라웃, 그 갈색 송어는 진짜 대단합니다. 완전히 뭐 전쟁터, 지옥 같은 수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곤들메기는 산천어들과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홍성어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 곤들메기 아니죠 홍성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회수 50만이 넘으면 뒷이야기도 시작해드릴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자, 오늘 조금 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편에는 짠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